오늘은 우리가 EBS 수능특강 현대소설 09강에 수록이 되어 있는 양기자 작가의 방울새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이 작품은 이제 양기자 작가의 정말 유명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이 있어요. 이 연작 소설 중에 하나의 단편으로 실려 있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되게 오래졌겠죠?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작품들 중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쌤 기억에는 이걸 중학교 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작품을 제외한 다른 작품들은 이제 뭐 내신이나 수능의 출제선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연작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많은 단편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이건 이제 우리 문학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뭐 원미동 시인이라는 작품도 수능특강에 수록이 돼 있었고 그의 평가원에도 출제가 됐었죠. 등등등등 되게 많은 뭐 한계령 이것도 여러분 뭐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뭐 1학년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전 교육과정의 마지막 당 등등등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이제 다 출제선상에 올라가 있는 정말 레전드 작품이거든요. 자, 이 작품 자체가 이제 그 원미동이라는 지금은 부천시 원미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서울에서 밀려나와서 경기도 부천시로 왔던 그 사람들의 어떤 삶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원미동에 모여 살았던 그 약간 도시에서 조금씩 밀려나왔던 소시민들의 삶. 이 좀 중점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너무 도시 빈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여유 있는 계층도 아닌 딱 그 당시에 소시민들의 삶이 잘 드러나는 산업화 시대의 연작 소설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방울새라는 작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이제 남편이 그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둔 그녀와 또 그 딸인 경주 그리고 그녀의 또 친구가 있죠. 윤희라는 친구가 있고요. 윤희의 아들 성구가 과천의 동물원을 갔다가 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과천도 되게 익숙한데 그쵸? 놀이공원이나 이제 동물원 같은 곳에서 방울새를 보게 되는데 이 방울새를 보고 느끼는 인물의 어떤 심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목에 등장해 있는 이 방울새라는 소재가 과연 무슨 소재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야기 정리해 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번 개관도 한번 더 살펴볼게요.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문득 오른쪽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떨림은 이내 수초 간격으로 일정하게 반복되었고 그녀의 오른쪽 시야에 잡히는 산과 나무와 색색으로 치장된 간이 매점들도 따라서 순간적인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두덩을 지그시 눌러보았다. 눈꺼풀의 경련이야말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으므로 눈두덩을 압박한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기는 하였다.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현대소설 읽으면 해야 될 게 뭐다? 그렇죠. 인물 파악, 서술자 파악, 시점 파악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그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서술하는 인물은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중요하겠죠. 중요한 그녀를 지금 3인칭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요. 이 작품은요. 작품, 박, 서술자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작품 밖 서술자가 단순히 그녀를 관찰만 하고 있는지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도 알고 있는지라고 보니까 그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녀를 간섭해온 게 익숙했다 이런 것들 다 아는 걸 보니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초반부에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자, 이 그녀에게는요, 뭔가 지금 눈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떨림이 느껴지는데요. 이 떨림은 눈에서 느껴지는 거고요. 눈꺼풀이 경련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이게 뭔가 익숙하게 오래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그녀가 느끼는 신체적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증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눈꺼풀의 떨림인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이 떨릴 때 마그네슘 부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이 떨리는지를 좀 나중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녀는요,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을 한대요. 한마디로 어떤 불편함과 이런 좀 증상 같은 것도 되게 익숙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어떤, 이 그녀를 통해 알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란 낭아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침묵하는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의 손은 눈두덩을 짓뭉개고 있었다. 여러분, 그때도 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과거 회상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때도 그녀는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 과거의 어느 순간이겠죠. 근데 그때 그 과거의 어느 순간에는요, 기다란 낭하, 여러분, 낭하는 어떤 좀 통로거든요. 기다란 통로를 하염없이 걸어가는 느낌이 들었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좀 똑같은 거리도 되게 길게 느껴질 때는 뭔가 약간 좀 그때 나의 어떤 답답함, 뭔가 약간 좀 그 순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걸으면서도 뭔가 약간 이 길이 안 끝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면회실로 들어가는 도중에 낭화 따위는 없었다. 여러분, 면회실?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억은 뭔가 봤더니 면회실이고요.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이 감옥을 갔다 했잖아요. 남편의 감옥의 면회실이구나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도 양쪽의 흰 벽과, 그쵸? 쌤이 읽었던 거죠?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 수의 밑으로 희디인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보이고 있었다. 자, 여러분, 남편은요, 얼굴이 창백하고 팔뚝도 하했었대요. 이유는 뭐겠어요? 수감 생활 때문이겠죠. 그래서 뭔가 오랜 수감 생활에 어떤 고통을 지금 외양 묘사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얼굴도 하얗고 팔뚝도 하얗고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서 그들은 면회실에서 남편과 지금 그녀가 딱 격리되어 있는 거죠. 자, 이 격리는요 확실히 둘로 갈라져 있었대요. 근데 이게 그냥 공간적 격리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어떤 심리적인 격리로도 이어지는 그런 격리인 거죠.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새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어 잠재우고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쳐다보았다.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길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았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면회를 했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이런 느낌이죠.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면회실을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 벽에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면회실이지 동물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을 봤을 때 남편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이라고 남편을 칭하고 있죠. 한마디로 남편의 처지가 그냥 어떤 동물원에 갇혀있는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요,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더래요. 한마디로 번뜩이던 눈빛은 그럼 뭐겠어요, 그쵸? 그럼 이전에는 이 남편이 번뜩이던 눈빛이 있었는데 그 눈빛은 어떤 감옥을 가기 전에 뭔가 사회운동을 할 당시, 그 당시에 어떤 총명함, 의지, 저항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눈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이 사라졌네요. 자, 그녀를 본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형의 지금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쵸? 이런 것도 언제 체크합시다. 현재 시제를 씀으로써 분명히 이거는 과거예요. 그쵸 여러분? 얘는 과거의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표현하는 효과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 경주의 감기는 다 나았는가? 딸내미죠? 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 라는 대답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쇠망을 건너오면 시골의 사촌 형님 내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쇠망을 건너간다.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지금 둘은요 대화다운 대화를 못하고 있죠. 지금 남편은 딸내미 괜찮아? 물어봤는데 난 딴 얘기하고, 또 이제 또 시골에 사촌 형님이 마늘이 왔어 라고 하면 또 딴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은요 원활하게 대화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대화 이꼴 소통이겠죠.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두 사람은 유대감이 쌓여있지가 않은 거죠.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간만에 여러분, 이 헛손질이라는 게 진짜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어떤 대화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지금 서로 통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의 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면회를 끝냈네요.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여러분 저쪽 담벼락은 어디겠어요? 감옥 속이겠죠. 감옥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는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편이 감옥을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못했대요. 나중에 가서야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하였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아집 아래에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내용 파악을 잘 합시다. 처음에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뭘 몰라서 지금 남편한테 해줄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처음에 무력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즉 남편이 감옥을 갔을 때 초기에는 이 여자가 무력함을 느꼈는데요. 약간 스스로 뭔가 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어떤 절망감, 그다음 뭔가 약간 좀 죄책감 이런 게 있었겠죠. 내가 아내로서 남편이 감옥을 가는데 아무것도 못하다니.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내가 마음이 되게 무거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도 다 해석을 잘 해봅시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아빠한테 뭐 받은 게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재산에 안주하여 편히 살아갈 사람은 못했다는 거죠. 편히 살아갈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회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남편은요. 그런 마음으로 사회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남편이 어떤 지향하는 세계, 지향세계라고 해볼게요.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는 그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남편이요. 이제 가정보다는 사회운동에 너무 치중했다 보니까 이제 그녀 역시 가정보다 사회운동이 먼저인 남편의 빈자리를 무시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녀는 스스로 남편의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셈이었다. 옛날에 그렇게 된 거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어느 늦은 가을, 그쵸 여러분? 이제 계절적 배경이죠.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딸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이라는 공간적 배경에 가게 되네요. 가로 세로 1m쯤의 유리상자들이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동물원에 대한 묘사인 거죠. 그쵸?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이거는 어떤 그 과천 동물원의 그 칸칸칸칸을 묘사하는 거죠.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여러분 이쪽 세상은 이제 그
새들이 있는 저쪽 바깥 세상은 이제 그 바깥에 그냥 깨끗한 공기가 있는 곳이죠.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여러분, 여기서 남편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물원에 특히 이제 그 방울새를 보러 왔잖아요. 조류원이에요. 조류원과 감옥의 유사성을 느낀 거죠. 거기도 칸칸 나눠져 있고 기분 좋지 않고 이런 것들. 냄새는, 특히 이런 류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게 하였다. 악취가 풍겨오는 나는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세상에 썩고 있는 쓰레기들을, 막혀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남편이 말했던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있죠. 이 악취, 그리고 썩고 있는 쓰레기들, 시궁창,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어떤 악취와 쓰레기와 시궁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궁창은 그 하수구 구멍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부패한 사회에 대한 비유인 거죠. 남편은 늘 그런 말을 달고 살았대요. 그녀는 이제 조료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났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킁킁거리던 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고는 별로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여자는요, 지금 이 그녀는요, 그냥 그런 냄새들도 금방 익숙해지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게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인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은 쓰레기 냄새가 계속 나요? 그거 익숙해져서 거기에 쓰레기 냄새가 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 어떤 소시민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그녀의 남편은 그러지 못했겠죠. 그녀의 남편은 그 냄새를 계속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겠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었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만이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자, 여러분, 보면요, 지금 새들은요, 박제되어 있는 듯한인 거니까 여러분, 안 죽었어요. 듯이에요, 듯. 그러니까 마치 죽은 새처럼. 근데 안 죽었어, 그쵸? 생명력을 잃어가는 새들의 모습이 드러나오는 거죠.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원래대로라면 얘네가 이제 바깥 세상의 새에서는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자유롭고 되게 좋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쵸? 근데 지금의 동물원 새들과는 다르죠, 그쵸?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붙박아 놓은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데는요, 그냥 인위적이잖아요, 그쵸? 이런 동물원, 조류원 이런 것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조성해 놓은 거다 보니까 이런 자연의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거죠, 그쵸?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익후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리원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에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르릉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방울새야 방울새야 이게 동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요, 동요를 부를 때마다 나름 방울새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거죠. 근데 실제로 봤더니 전혀 내가 상상한 모습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려진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 날것에 불과한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울새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그 방울새의 어떤 본질이 보인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방울새의 본질은 그 또랑또랑한 목청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건 어떤 모습입니까? 그쵸. 지금 이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는 이제 동물원 안에서 조류원에 갇힌 방울새이겠죠.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은 방울은 따올 수 없는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파 들어간 조리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이 갇혀있는 새들을 보고 이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보고 남편이 감옥에 있는 걸 떠올리고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얘는 딱 그 순간 또 남편을 떠올린 거예요. 한때는 함께 산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아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닫힌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방울새를 보고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 그녀는 굉장히 착잡한 거죠. 왜냐 이 조류원에 답답한 새장에 갇혀있는 방울새와 감옥의 어떤 그 칸에 갇혀있는 이 내 남편이 지금 맞죠? 지금 동일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울새와 내 남편은 별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그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 이 공간, 그쵸? 이거는 이제 지금 자유를 구속하는 어떤 억압의 공간이고요. 그곳에서 뭔가 방울새는 지금 목소리를 잃어가는 느낌을 보이고요. 남편은 아까 그 눈빛이 사라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존재를 살게 했던 그런 본질들이 지금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이제 어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치열하게 보여주죠. 거의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제 친구들이 심리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잘 따라가면 좋겠고요. 그럼 이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뭘까? 그쵸? 지금 보면요. 이 남편은 눈빛을 잃었죠. 근데 그 눈빛이야말로 남편의 어떤 진정한 어떤 목표에 가까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진정한 존재의 의의를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방울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은 양기자 작가의 작품은 언제나 중요하게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물론 원미동신이 출제된 지 너무 이제 평가에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